이어서 시민데스크가 방송됩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안보가 무엇보다 튼튼해야 할 국가 중요 시설의 허술한 실체를 알린 YTN 보도와 함께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뉴스가 있는 저녁을 더욱 빛내는 콘텐츠, 영상 리포트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과학과 첨단 기술의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황금 나침반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지구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YTN 코리안 채널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출입이 어려워진 탓에 국외 소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최근 채널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일 텐데요. YTN 코리안 채널에서 해외 여행에 대한 갈증 해소와 함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까지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위기에 직면한 실태들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으로 YTN과 언론 전반의 보도들을 처장님께서 먼저 살펴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 우울감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장기간 이제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보도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엄마를 되게 많이 호명하는 기사가 이제 언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YTN 보도 중에서도 그 엄마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해요?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 아동 우울감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인터뷰를 싣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뽑거나 엄마를 향한 제목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여성이 마치 그걸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동의 우울증 문제를 이제 가족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여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건 실제로 이제 아동의 우울증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은 기존에 이제 여성과 가족의 돌봄 모든 문제를 가족으로 이제 환원시켰던 문제를 사회가 다시 제기해야 되는 시대의 좀 역사를 보여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가 돌봄 공백이나 뭐 학습 격차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 못 가는 걸 생각은 했는데 전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제목에 이 엄마 네. 이거를 부모님 저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됩니까? 라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도 조금 이렇게 엄마와 뭐 언니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이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이제 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셨고요. 자, 관련해서 평가원님 좀 견해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도 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와 돌봄에 관한 문제는 그 가정 내에서의 돌봄의 문제도 있지만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공적인 돌봄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성별 차이에 의해서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네. 2020년도 OECD의 자료와 그리고 유엔의 자료 이런 기타 등등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내의 한 연구기관이 이제 코로나19가 성적 격차나 아니면은 성불평등이나 이런 것에 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돌봄에 관한 것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성별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그 특정한 성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을 더 많이 전가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은 성 역할에 관해서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제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한 성이라고 해서 더 불편한 혹은 더 부당한 일이 없게끔
좀 우리 YTN의 보도가 좀 더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광렬 앵커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반인들은 잘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돌봄의 그늘이라는 이면을 잘 한번 보여줘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좋은 보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언뜻 했었는데 두 분 지적대로 보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거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분 지적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돌봄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있어 왔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도드라지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는 약자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생산하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중요한 근간인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들한테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보도로 이런 고착화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속 고정관념이라는 게 많은데 이런 걸 고착화시키지 않고 좀 고칠 수 있도록 저희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안보가 무엇보다 튼튼해야 할 국가 중요 시설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알린 내용 YTN에서 또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제가 선정을 한 것인데요. 지난 11월 30일에 보도됐던 국방부의 차량 무단 침입 보고 없어 7달 동안 몰랐다. 네, 그 기사와 그리고 경계 강화 기간에 발생했는데도 어물쩍 은폐 의혹이라는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선정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제주 해군 기지와 그리고 수도 방위 사령부가 민간인 무단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군 경계를 좀 더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더 상황이 심각했었는데요. 애초에는 그 무단 침입 사항이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이제 후속 보도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경계, 외부로부터 국내를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 안에서도 이 안보에 좀 더 이렇게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린 그런 뉴스였습니다. 또한 YTN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2분, 3분이라는 짧은 뉴스로 구성을 해서 연속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내용의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한 짧은 뉴스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도함으로 해서 시청자가 좀 지루하지 않게 메시지에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YTN의 지속적인 감시와 연속 보도가 국가 안보의 문제에 더 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에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 보안이 중요한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만큼 취재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기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들 활약이 돋보였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이런 데 취재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냈다, 확인할 때 확인 안 해줍니다. 국가안보가 직결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취재도 내부 공익 제보를 받아가지고 취재가 시작이 됐는데 그 팩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딱 부러지는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기 쉽게 두 꼭지로 나눠가지고 잘 보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책임을 막 떠넘기는 국가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이런 책임을 막 떠넘기는 거 보고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괘씸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보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난 3일이 바로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YTN에서도 나와 다름에 대한 공감 기능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 기사들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처장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제 자유로운 삶, 장애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단신으로 보도한 내용을 봤고요. 예. 스타벅스에서 장애인 직원이 절반인 서울대 치과 병원점 열었던 것을 이제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12월 3일이 이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날은 이제 세계 장애인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는 날이고 또 한국은 또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죠. 뉴이처 보도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이셨던 분과 상반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시설 거주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세계 장애인의 날과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연결해서 장애인 인권을 알린 영상을 좀 유의미하게 봤고요. 두 번째 보도했던 내용의 경우에도 그 모 기업이 이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직원 중 12명의 직원 중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이야기도 많이 보도가 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두 번째 나온 것 같은 경우는 12명, 직원 12명 중에 6명이 이제 그 장애인분들인데 이런 건 조금 품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를 더 들어봤으면 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런 게 좀 감성적으로 많이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자, 위원님께서는 이번 이 처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지만 장애인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비장애인보다 좀 더 살아가기 힘든 분들을 잘 다룬 기사라고 보고요. 사실 언론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고요. 그 모아진 관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제도를 고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모두들 이제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동해내는 역할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그만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서 보도를 해준 뉴스가에 있는 전역 제작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처장님하고 평가원님의 박수도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가원님께서 짚어주신 보도 살펴볼 텐데요. 다 좋았는데 딱 한 줄의 설명이 부족했던, 그래서 궁금증을 남기게 했던 보도가 있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딱 한 줄이 부족한 뉴스였는데요. 11월 30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부족, 민주당 참여 시스템 구축 요청이라는 뉴스입니다. 12월 들어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600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방역뿐만 아니라 치료의 문제나 백신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이 3차까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권은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인데요. 11월 30일 정부는 임상 참여자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참여 시스템 구축을 이제 요청한 그런 사안을 이번 뉴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뉴스는 중요한 사안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잘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상 참여자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함께 알렸더라면 시청자의 관심을 더 많이 주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이 약간 아쉬워서 이번 주에 정말 한 줄이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정치부 보도였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서 임상 환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뭐 혹시 부작용 같은 우려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하는 뉴스였는데 저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분 지적 다 맞습니다. 그 11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코로나19 임상 사전 의향서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어요. 예. 이 기자회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위주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평가원님의 지적대로 이왕이면 시청자들이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기사에 담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잘 전달해서요.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치인 움직임이나 목소리 담았지만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부 보든지 사회부 보든지 이런 걸 뭐 구분해서 보시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진영 논리에 따라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오해도 적지 않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교수 10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 조치는 검찰을 예속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시국선언은 서울대 교수만 했나요? 왜 보도가 공정하지 않나요? 라는 시청자 항의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사제단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시국선언했잖아요. 그거에 뉴스 안 내보내요, YTN은? YTN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한 4,000명에 이르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성명도 보도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 등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함께해온 정의구현 사제단은 언론에 책임 있는 보도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비웃고 회방하면 안 됩니다. 혜택과 행운을 누려온 이들이 먼저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말인데 진영 논리를 떠나 특히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은 앞으로도 서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경중은 따지되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걸려오는 검찰 관련 뉴스에 대한 시청자 목소리입니다. YTN 뉴스를 보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 사제단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 6시 그 오후 뉴스들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인 것 같아요. 뉴스가 있는 저녁을 제가 항상 시청을 하고 있는데 여당석 관계자만 불러가지고 그 하는데 왜 여기는 여야를 부르지 않고 여당석만 불러가지고 반론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법원 사찰에 관해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방송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부결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TV를 보게 되면 양쪽 패널이 나와서 서로 공방만 주고받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더욱더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에서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 뉴스도 편파적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가 있는 저녁도 편파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또 공방만 하지 말고 왜 그러한가를 더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전화 의견도 울림이 큽니다. 공방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양쪽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와 설명과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쪽 패널만 출연했을 때 뉴스 앵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반대쪽 반론과 근거를 모두 알고 있어야 사안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YTN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의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뉴스가 있는 저녁 배인수 PD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확 추워진 날씨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까지 근심 걱정 가득한 뉴스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영상이 제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유이적 베인수 PD와 함께 영상 리포트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가 있는 저녁 베인수 PD입니다. YTN PD 최초로 CJ 코너에 출연하게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CG 보이시죠? 여기 반짝반짝. 최초. 네. 이 최초 타이틀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섭외 요청 받으셨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자리에 앉으면 다들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들도 질문을 던지고 네, 인터뷰 요청할 때 많죠. 그들의 얘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런 거는 참 익숙한데 네.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럽고 어렵죠. 제가 이 영상 리포트 영상들을 쭉 봤는데 되게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따뜻한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뉴스를 보다 보면 네. 사실 좀 이렇게 갑갑해지고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PD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공의 파업이나 네. 뭐 국시 문제 같은 걸로 여론이 뭐 의사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낼 때 한쪽에 쏠려 있을 때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의사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게 아마 좀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가 제작하는 뉴스 리포트와 다르게 PD가 만드는 이 영상 리포트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뭐 기존 뉴이저에서도 아니면 이런 뉴스에서도 간간히 이런 좋은 소식, 훈훈한 미담 기사가 소개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PD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좀 더 풀면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니까요. 몸이 아파서 휴원 중인 소아과 의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해외로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한국의 미혼모들을 돕는 그런 분의 사례도 담겼던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 숨은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인물들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뭐 인터넷으로 일단 기사를 많이 서치하는 건 너무나 다 공통된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역 신문이나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챙겨보고요. 또 그중에서도 뭐 스쳐 지나가는 작은 단신이나 사진 한 장으로 보도되는 사진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신문 비투비에 있는 내용들까지요. 예. 그럼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할 때 또 유독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두루두루 이제 아이템을 서치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캐릭터 그리고 어떤 스토리 그리고 제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아이템을 찾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또 구성도 하고 촬영도 나가서 편집까지 하시잖아요. 이 모든 작업들을 혼자 하고 계신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혼자 하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나가고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편집할 때 다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바꾸고 좀 그런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게 힘들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느끼고 애착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PD님이 제작한 영상들 중에 가장 나에게 애착이 가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해서 그런지 그 문 닫은 소아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었는데 충남 홍성이죠? 네네네. 그 아이템이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아이템을 저희가 취재해서 방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메모를 남긴 주민들, 그 어머님들의 인터뷰가 저희한테는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섭외가 힘들었나요? 네, 힘들었습니다. 왜요? 저도 힘들지 몰랐는데 그분들이 방송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원장 선생님이 아프셔서 쉬고 계신데
이렇게 방송사에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선생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존경을 받고 계시구나. 정말 좋은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정말 현장에 더 가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방송 보시거나 그 쪽지들 보시면 너무 뿌듯해하고 용기를 얻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그러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에서 3분 남짓의 되게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아, 나 이 부분은 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빼버려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 혹시 있으세요?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야기를 다룬 아이템이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과일 가게를 하는 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이제 깜짝 선물을 해서 네. 해준 이야기였는데 사실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임차인 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요? 예, 지역사회에서 뭐 아동 관련된 단체들을 계속 과일 같은 거를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도운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착한 임대인만 조명이 됐었는데 임차인도 임차인도 착한 분이셨던 거죠. 정말 내 예.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로 따뜻한 내용들, 우리 사회를 좀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영상 리포트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시나요? 예, 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도 채널에서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직 이 영상 리포트 이름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공모를 해볼까요? 그것도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이 제목이 어울릴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다면 시청자분들의 제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제목을 정해주시면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저희한테 커피라도 쏘시는 건가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영상 리포트 댓글들을 쭉 보면서 아주 되게 눈에 띄는 댓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같은 소식이네요. 이런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힘이 돼주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같은 영상들 많이 제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 세계 학자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황금 나침반을 살펴봅니다.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이 더욱 필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DMB의 황금 나침반은 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와 상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원격 수업이 늘어나며 더욱 주목받게 된 디지털 교과서, 집에서 즐기는 반신욕기와 미니 불판 식탁 제조 과정, 페니실린과 산소를 발견한 운 좋은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페니실린과 산소를 발견한 운 좋은 과학자들을 다룬 과학 다반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기 쉽도록 재연을 통해 보여주면서 흥미를 더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는 급하게 열흘간의 휴가를 떠나면서 세균 대양 접시의 뚜껑을 열어놓는 바람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었고,
콧물과 눈물 속 생체 방어 물질 또한 우연히 세균 배양 접시에 콧물을 흘리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자신보다 2년 먼저 산소를 발견한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빌헬름 헬러를 제치고 최초의 산소 발견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도 실제 논문을 함께 제시해주며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운 좋은 과학자라고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관찰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잊지 않고 짚어줬습니다. 황금 나침반의 지난 방송은 점점 과학기술의 힘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이를 좀 더 가깝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